이건 제 카드라니까요. 믿어주세요.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셔야겠습니다. 저를 경찰서로요? 아니,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2살의 최애라님은 과거 누구보다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매일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죠. 어느 날 최애라님은 백화점에서 뜻밖의 굴욕적인 일을 겪고 그 일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계기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사연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이 된 최혜란이라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의 고급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저는 화려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적막함이 깃들어 있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딸은 해외에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고 있어요. 손자, 손녀의 얼굴은 카카오톡 화면 속에서만 마주할 뿐이죠. 물론 이해는 하죠. 그래도 가끔은 저를 잊은 건 아닐까 하는 서운함이 밀려와요. 게다가 제가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은 뒤로는 하루하루가 더 불안해졌답니다. 그날도 휴대폰이 울리며 김지영 이름이 떴어요. 김지영은 저희 주치의이자 치매 초기 진단 이후 매일같이 안부를 확인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날 아침 김지영의 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오늘은 그냥 그렇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창밖 좀 보고 있었어. 커피 드셨으면 약도 드셨겠네요? 아구, 깜빡했나 봐. 미안하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전화드리는 거잖아요. 오늘은 꼭 챙겨 드세요. 수첩에도 적어 두셨죠? 적어두긴 했네. 꼭 챙길게. 늘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맙네. 제가 어머님 주치의잖아요. 약 드시고 오늘도 기운 내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수첩을 펼쳐 메모를 적었어요. 김지영 전화. 약 먹으라는 당부. 오늘은 날씨가 맑음. 요즘 수첩은 제게 정말 중요한 물건이에요. 제가 잊어버리는 것들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도구니까요. 그날은 이상하게 더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자식들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여긴 새벽인데.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 지내니? 잘 지내요. 그런데 엄마 자다가 받아서요. 내일 다시 통화하면 안 될까요? 그래, 알겠다. 잘 자라. 뚝 끊긴 전화 너머의 정적은 저의 마음을 더욱 깊이 허무하게 만들었죠. 딸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음 끝에 자동응답기로 넘어갔어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 점점 더 큰 허무함으로 돌아올 뿐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손가락은 또다시 자식들의 이름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식들이 바쁜 걸 알면서도 이 마음은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오늘 수첩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전화했지만 제대로 된 대화는 못함. 아들의 서둘러 끄는 전화. 통화하지 못한 딸과의 통화가 생각나며 허탈함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아침이었어요. 책상 위를 둘러보다 액자 사진에 눈이 갔죠. 사진 속에 저는 우아한 정장을 입고 환히 웃고 있었어요. 회의실 테이블 한쪽에서 눈부신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던 모습이었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외롭지만
그때는 참 화려하고 당당했지. 저는 혼잣말로 속삭이며 사진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나 곧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그날의 화려함은 이제 기억 속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과거의 저는 어떤 문제도 단호히 해결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자식들의 사랑도 채우지 못한 채 기억마저 서서히 잃어가는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문득 사진액자 옆에 있던 백화점 카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 인생에 빛나는 시절을 함께한 카드였죠. 카드를 보자 가만히 앉아 추억만 되새기는 거 대신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오랜만에 백화점에 가서 명품관을 둘러보고 싶었어요. 그래, 아직 살아있잖아. 나도 내 방식대로 살아봐야지. 결심을 하고 변호사 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진우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제 재산을 관리해주고 아들처럼 제 일정을 봐주는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강 변호사, 오늘 백화점에 좀 다녀오려고 해. 오랜만에 명품관을 둘러보고 싶어서. 어르신, 혼자 다니시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혹시 길이라도 잃으시면 어쩌시려고요? 길을 잃을 만큼 어리석지는 않네. 내가 꼭 알아야 할 건 메모장에 적어두었어. 걱정 말게. 하지만 어르신, 치매 초기 증상은 변수가 많습니다. 적어도 동행자를 붙이는 게 안전할 겁니다.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 나이인가? 아직은 괜찮아. 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하고 싶네. 강진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휴대폰 배터리를 꼭 확인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 주셔야 합니다. 알겠네. 고맙네. 강 변호사.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요. 얼굴에 연한 분을 바르고 입술에 핑크빛 립스틱을 칠하니 조금 더 생기가 도는 것 같았고 자신감도 조금씩 되찾는 기분이 들었죠. 카드와 핸드폰을 챙기고 출발할 준비를 했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때처럼 당당하게 스스로를 잊지 말자. 약간의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집을 나섰어요. 따스한 햇볕 아래에서 마시는 공기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였어요. 빌라 앞까지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어머님? 해운대 백화점이요. 명품관 쪽으로 가주세요. 명품관이요? 오랜만에 좋은데 가시나 보네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기사의 다정한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 밖에 나온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택시에서 내려 백화점 입구에 선 저는 한동안 화려한 건물을 바라봤어요. 찬란한 조명과 세련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활기였지만 제 차림을 돌아보니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입던 편한 원피스 위에 가디건 하나를 걸쳤고 편한 슬리퍼를 신고 나왔어요. 손에는 에코백을 들고 있었죠. 하지만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계란, 옷이 뭐가 중요하니? 중요한 건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어요. 명품관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쇼윈도에 진열된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속 장식이 반짝이는 세련된 디자인의 가방이었죠. 한때는 이런 가방들을 고민 없이 사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이런 게 눈에 들어오다니? 나도 참. 저는 가방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장 안에는 세련된 옷을 입은 고객들이 직원들의 응대를 받으며 가방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를 본 직원 하나가 슬쩍 시선을 피하며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애써 무시하고 매장 중앙에 진열된 가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이 가방 좀 보여주시겠어요?
직원은 마지못한 듯 다가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가 가방을 꺼내주며 가격을 말했어요. 이 가방은 1,500만 원짜리입니다. 보시기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서요. 그가 제 차림을 힐끗거리는 모습에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순간 다른 직원들이 뒤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에코백의 슬리퍼 신고 명품관이라니. 저 옷과 우리 핸드백은 안 어울리는데. 그러게. 가방 살 돈이나 있을까? 명품관에서 직원들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를 받고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주얼리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장 입구에서 진열된 목걸이가 눈길을 끌었거든요. 진열대에 놓인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 이 정도는 사도 괜찮겠지. 이건 나한테 어울릴 것 같아. 매장으로 들어가자 직원 한 명이 저를 흘끗 보더니 조금은 무심한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저기 있는 목걸이 좀 보여주시겠어요? 직원은 목걸이를 꺼내면서도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차림새 때문이겠지요. 이건 저희 최고급 라인의 목걸이인데요. 가격은 3천만 원입니다. 그는 가격을 강조하듯 말하며 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마치 당신이 이걸 살 수 있겠냐는 눈빛 같았어요. 저는 가슴 한편이 불편했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걸로 살게요. 저는 에코백에서 백화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직원은 카드를 봤더니 어딘가 이상하다는 듯 동료와 속삭였습니다. 저 차림새에 이 카드라니 진짜일까? 혹시 도난카드 아니야? 경비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속삭임이 뻔히 들려왔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 카드가 본인 카드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이 카드는 제 카드라니까요. 제가 여기 와서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취급을 하죠? 절차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주위에서 사람들이 힐끗거리는 시선과 웅성거리는 소리가 저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죠. 몇몇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가방에서 지갑을 찾다 그제서야 생각났어요. 집에서 나올 때 백화점 카드만 챙긴 걸요. 신분증은 지갑에 있었고 저는 지갑을 두고 왔다는 걸요. 내가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 카드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보니 신분증은 챙겨오지 않았네요. 직원들과 경비는 여전히 냉정한 태도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고객을 이렇게 모욕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신분증이 없다는 제 말에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고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작아지고 무력해졌는지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과거에 빛나던 최혜란이 아니라 한없이 초라한 노인이었어요. 잠시 후 경찰관 2명이 매장으로 들어왔어요. 한 직원이 다가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손님이 백화점 블랙카드를 내셨는데요. 저희가 보기엔 도난품일 가능성이 있어서요. 신분증 요구했는데도 내지 않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도난카드 사용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요. 이 카드의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 신분증을 안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카드는 제 카드라고요. 제 말이 믿기지 않으세요? 신분증 없이 소유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평소에도 숫자를 떠올리는 게 힘들 때가 있었지만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그게 잠깐만요.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날카로워졌고 몇몇은 저를 향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분 진짜 이상하네. 왜 신분증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못 말해? 도난카드면 어쩌려고? 직원들 잘 대처했네. 그들의 말이 제 귀에 들릴수록 제 가슴 속에서는 수치심과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제 말을 믿게 만들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어눌하고 힘이 없었어요. 이건 제 카드라니까요. 믿어주세요. 정말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직원들의 증언을 듣고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셔야겠습니다.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를 경찰서로요? 아니,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절차상 필요한 조치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제 곁에 서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봐, 진짜 경찰에 끌려가네. 뭐가 있긴 있었나 봐. 나이가 들어도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네. 그들의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경찰차에 올라타는 순간 저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면서도 억울함과 분노에 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 세상이 왜 이렇게 잔인해졌지? 속으로 되뇌며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지만 저는 손으로 그 눈물을 급히 닦아냈습니다. 저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들의 시선에 지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경찰차는 느릿느릿 백화점을 벗어났고 저는 마치 과거의 저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경찰서의 차가운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무력감과 수치심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고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물었지만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카드가 본인 소유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 카드라니까요. 변호사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진우가 다 증명할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변호사, 나 좀 도와줘야겠네. 내가 지금 경찰서에 있어.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서라니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백화점 카드 때문에 그래. 도난 카드라고 오해받고 경찰서로 끌려왔어. 지금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서류를 챙겨서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가서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강진우는 30분 만에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단정한 정장과 단호한 눈빛은 긴장된 경찰서 분위기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최혜란님의 변호사 강진우입니다. 최혜란님 신원과 카드 관련하여 연락받고 왔습니다. 이 카드는 제 의뢰인 최혜란 어르신의 소유가 맞습니다. 증명할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저의 신분증 사본과 카드와 관련된 계좌 내역, 본인의 신분증을 경찰에게 내밀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곧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의 카드가 맞습니다. 저희가 백화점 직원 말만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께서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된 건 저희 과실입니다. 하지만 강진우는 경찰의 사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과로 이 일이 끝날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오늘 부당한 대우와 모욕을 겪으셨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백화점 측 직원들의 증언으로 인해 어르신이 경찰서까지 오게 된 점, 이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백화점 측의 과잉 대응도 사실입니다. 어르신께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강진우는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굴욕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백화점 본사에 항의할 것입니다. 강 변호사,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정말 억울하네. 하지만 자네가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고맙다니요. 어르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는데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그제야 한숨을 돌리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모든 과정을 마무리했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씁쓸함과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초라하게 대우받을 줄은 몰랐어. 저는 이날의 굴욕은 결코 쉽게 잊을 수 없겠지만 이 사건이 제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 본사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날 경찰서로 끌려갔던 한 고객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과거 백화점의 VIP 중에서도 최상위 고객이었던 최혜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저희 소비 내역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매년 3억 원 이상을 소비했던 VIP 고객 명단에서도 최상위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지난 한 해 동안 방문하지 않았지만 저희 이름은 여전히 본사 기록에 뚜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죠? VIP 고객을 경찰서까지 보내다니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알기 전에 수습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려야 해요. 그날 오후 백화점 본사의 임원진과 매장 매니저, 직원들이 저희 빌라를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최혜란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은 전적으로 저희 직원들의 과실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매니저도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르신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불쾌감을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들을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던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사과하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죠. 돈 없는 노인이었다면 당신들은 절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에 임원들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저희가 책임질 방법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책임이라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제가 경찰서로 끌려가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책임을 지겠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요. 어르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원하시는지 말씀만 해 주십시오. 백화점 측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를 바꾸세요. 고객을 대하는 기본적인 교육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 같은 노인을 위한 공간, 예를 들어 실버 케어 라운지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노인도 존엄성을 지키며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말이에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는 표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실버 케어 라운지와 직원 교육을 포함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지만 속으로는 제가 겪은 일이 단지 개인적인 굴욕으로 끝나지 않고
변화를 만들어낼 기회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뿐인 사과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요. 임원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고 집을 나서며 그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었다면 정말 이들은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겠지. 하지만 이제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 시작이 될 거야.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쓰라림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싹트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굴욕, 백화점에서의 모욕적인 대우.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노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시선이 존재했고, 그건 단지 저희 위치나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강진우와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백화점 측에서 어르신께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단순히 사과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강 변호사, 나 혼자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점점 사회에서 투명인간이 되는 기분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 더군다나 치매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더 힘들겠지. 맞습니다. 저도 어르신께서 경찰서에서 겪으신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요. 이런 일을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 나 같은 노인들이 겪는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행동에 나설 거예요. 저는 강진우와 함께 치매 환자와 노인을 위한 재단 설립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은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인들이 자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히 돕는 걸로는 부족해요. 노인들이 존엄성을 지키고 스스로를 다시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해요. 치매 초기 노인들이 겪는 불안과 두려움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재단의 주요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고 어르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저는 백화점 측에도 직접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임원진이 다시 저희 집을 찾았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내가 얼마나 큰 수모를 겪었는지 잘 아시죠? 단순히 사과로 끝낼 생각은 하지 마세요. 백화점이 진정 변화를 원한다면 실버 케어 라운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버 케어 라운지요? 그래요. 노인들이 존엄성을 지키며 쉴 수 있는 공간, 직원들에게도 반드시 노인 공경과 치매 환자에 대한 이해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게 내 조건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강진우는 저희 곁에서 계속 도우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어르신, 이 제안이 시연되면 단순히 사과를 넘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백화점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게 내 바람이에요. 돈 없는 노인이라면 여전히 이런 대우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싶어요. 백화점 측은 결국 저희 제안을 받아들였고 실버케어 라운지 설립과 직원 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겪은 굴욕이 단순히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케라나, 넌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줘야 해. 저의 눈빛은 다시 과거의 자신감과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백화점 3층 한쪽에는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아늑한 분위기의 공간. 이름은 실버케어 라운지.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락의자가 배치되어 있었고, 치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와 상담 공간도 함께 준비되었습니다. 직원들 역시 노인 고객 응대와 치매에 교육을 받았기에 따뜻하고 공손한 태도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라운지의 개장식 날, 저는 초대받아 행사장에 섰습니다. 백화점 임원진과 강진우, 그리고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회자가 개장을 알리는 짧은 연설을 마치고 제가 마이크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밝은 조명을 받으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견뎌낸 수모와 상처가 이런 결실로 이어진 것을 느끼며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저는 단단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몇 달 전 이 백화점에서 아주 굴욕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 그리고 사회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요. 잠시 멈추고 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단순히 저의 아픔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실버케어 라운지가 생긴 건 제가 겪은 일이 변화를 위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곳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곳, 누구나 존엄성을 지키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청중 속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 말을 경청하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조금 높이며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듭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존엄성만큼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저희 말이 끝나자 행사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직원들까지 저희 말에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진우는 객석에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최애란 어르신, 정말 훌륭한 말씀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도 많은 걸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 라운지가 단지 공간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느끼고 서로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사가 끝난 뒤 저는 라운지의 첫 손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드러운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노인들이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차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따뜻한 허브차 준비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요.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모든 손님을 대하길 바랍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밝은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며 환하게 빛났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야.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독이며 삶에 대한 작은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고, 저는 그 길이 점점 더 빛나길 바랐습니다. 실버케어 라운지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지 얼마 후, 저는 빌라에서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가를 비추며 커피 향이 방안을 채우고 있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강 변호사라면 미리 연락했을 텐데.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백화점에서 저를 무시했던 매니저와 직원들이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깔끔했던 모습과 달리 그들의 표정은 잔뜩 긴장하고 있었고 눈에는 후회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먼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날 어르신께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을지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의 사과는 차분하지만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매니저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어르신의 상황이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신 건 어르신 덕분입니다. 실버 케어 라운지를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굴욕과 상처가 다시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이 더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기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를 냈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의 말씀이 저희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께 상처를 드린 만큼 앞으로는 다른 고객들에게 더 나은 태도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사람의 가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차 한 잔을 내어주며 함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한 표정이던 직원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그날의 일을 다시 떠올리며 솔직한 심정을 나누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직원들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을 본받아 저희도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모두들 앞으로 잘해봐요. 저는 여러분이 노력할 거라 믿어요.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가벼운 미소를 띠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란 결국 자신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하지. 이제 이 마음도 조금은 더 가벼워졌네.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따스한 햇살 속에서 진정한 화해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굴욕은 이제 더 큰 교훈과 변화로 이어져 저와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 주변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새로 생긴 실버케어 라운지는 지역 노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직원들의 태도도 한결 더 따뜻하고 공손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들이 보였죠. 저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백화점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카드가 나를 빛나게 했던 건 아니었지. 내가 그걸 몰랐던 거야. 카드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저는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성공과 화려함으로 가득 찼던 시절, 그리고 나이가 들어 혼자 남아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리며 주치의 김지영의 이름이 떴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참 괜찮아.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오늘도 라운지 다녀오실 예정이신가요? 어머님 덕분에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다들 어머님 덕분에 세상이 좀 더 따뜻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구나. 나도 그곳에 가면 힘이 나더라고.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건 어머님이 만드신 변화잖아요.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참 행복합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미소 지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조금은 늦었을지 몰라도 남은 시간은 나답게 살아야겠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줘야겠어. 푸른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하늘처럼 저의 마음 속에도 새로운 희망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굴곡과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간다면 그 모든 경험은 결국 우리 삶에 빛나는 한 조각이 될 것입니다. 72살의 최혜란님은 굴욕과 상처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선물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보였죠. 오늘의 사연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